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회화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는 이 왕초보회화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해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아마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왕초보 회화를 수강하시는 마음가짐을 다잡고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게요. 자, 강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알못을 위해 태어났다. 선생님, 푸알못 너무 최신 단어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프랑스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 네, 제가 지었습니다. 이 전혀 프랑스어를 배워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왕초보 회화인데요. 이 왕초보 회화는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읽는 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불어 구사까지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건요. 알파벳을 읽는 방법부터 처음부터 아베세데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통째로 표현을 배운다 라고 했는데요. 통째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A, B, C 이렇게 다 조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쓰실 수 있게끔 회화 표현으로 알려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보고 공부하셔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지만 책 같은 경우 너무 많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적재적소에 맞는 표현인가가 좀 헷갈리실 텐데요. 우리 왕초보 회화에서는 아주 짧고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는 표현만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스트레스 없이 하루 30분으로 쉽고 재미있게 뭐예요? 하루 30분만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인강을 30분 이상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고요. 또 30분이 넘어가는 수업도 물론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불어 시작하기 처음에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불어의 맛보기를 하실 수 있게끔 하루 30분 정도로 제가 잡아서 15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불어를 시작하시는데 별로 부담감이 없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편안하고 재밌는 왕초보 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어를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물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어를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면 대강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잠깐 넣어봤고요. 지도를 일단 먼저 볼까요? 유럽의 지도 중에 제가 프랑스를 아주 가운데다 올려놨습니다. 여기가 바로 프랑스죠, 그죠? 프랑스 옆에 에스파니라, 그래서 스페인도 있고요. 이탈리아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유럽 대륙이. 물론 지도상에서 보면 조금 서쪽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유럽 여행을 가셨거나 아니면 세계 지도에서 많이 보셨던 그 위치에 있습니다. 파리는 어디 있나요? 파리는 약간 프랑스의 북부 쪽에 위치되어 있죠. 조금 더 위쪽이에요. 그래서 파리는 기후가 춥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덥고요. 겨울에는 습하고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습기가 많기 때문에 좀 으슬으슬 추운 그런 날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위치는 여기 있는지 봤고요. 아주 주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의 수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리이죠. 이거를 불어 발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리라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에르 발음을 어떻게 내는지는 여러분들이 1강 때부터 배우시게 될 거니까요. 느낌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겠죠, 당연히. 프랑스어는 불어로 le français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발음도 하시게 되실 거예요. 프랑스 인구는 6,600만 명.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하는 화폐는 옛날에 프랑을 썼었어요. 프랑이라고 하는 그 화폐를 쓰다가요. 유로가 생기면서 으호라고 하는 유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로와 불어의 으호는 발음이 조금 다르죠. 어려운 발음에 속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저처럼 발음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프랑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아주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에펠탑이 생각이 나고요. 에펠탑은 불어로 La Tour Eiffel이라고 합니다.
샹젤리제, 샹젤리제 거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큰 대로죠. 그죠? 불어로는 레 샹젤리제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이 다양한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서 아마 이미 가보셨을 텐데요. Le musée du Louvre, 그다음에 Le musée d'Orsay라고 합니다. 이 악센트, 이 악상 여러분들도 발음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세느강이라고 하는 센강도 있고요. 라센이라고 하고요. 와인, 바게트, 크루아상, 다양한 디저트와 음식, 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또 프랑스죠. 여기에 관련된 표현이나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왕초보 회화 수업을 들으신다면 같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와인은 불어로 le vin, 바게트는 la baguette라고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불어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시나요?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볼 테니까요. 지금 이 발음을 똑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의 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우리 왕초보 회화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5가지의 강의 목표를 도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프랑스어로 발음할 수 있다 입니다. 발음을 여러분들 불어 단어를 보셨을 때 발음을 읽으실 수 있다 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프랑스어로 인사할 수 있다. 인사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봉주르 이런 표현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랑스어 발음으로 발음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프랑스어로 발음도 할 수 있고요. 프랑스어로 인사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목표는 뭔가요? 프랑스어로 짧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뭐예요? 내 이름은 몇이고,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표현으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프랑스어의 기초동사를 쓸 수 있다. 기초동사 뭐예요? 한 10가지 정도 남짓되는 프랑스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 동사에 관한 것도 짧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은 동사를 배워봐야 지금 단계에서는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필요한 동사들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뭐예요? 프랑스어 배우기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시작이 반이라고요. 불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또 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또는 과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경우, 그죠? 먼저 일단 한 발을 내딛고 나면 여러분들이 불어를 본격적으로 배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첫걸음을 이 프렌치 마스터의 왕초보 회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부담 없고 쉽고 간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5가지 강의 목표. 프랑스어로 발음, 프랑스어로 인사, 프랑스어로 자기소개, 프랑스어 기초동사, 그 다음에 배우기 시작 5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한 강에 제가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를 알자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하는 주제가, 오늘 들어야 하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주제를 알자고요. 두 번째는 말해보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화 표현 아주 짧은 디알로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워도 어렵지 않을 정도의 짧은 길이고요. 그중에 꼭 필요한 표현만 다시 짚어서 저랑 같이 발음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해 보실 수 있도록 짧은 대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요, 구조를 아는 건데요. 구조를 알자는 무슨 시간이냐면 이 불어의 구사하는 문장에서도 나름의 구조가 있고요. 그죠? 어떻게 발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뜻은,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이런 다양한 구조들을 뜯어서 보는 것이 바로 구조를 알자 시간입니다. 뭐 동사 변화를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성수일치를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아무튼 3가지, 4가지 이 구성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절해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들으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휘를 늘리자예요. 어휘를 늘리면 선생님 단어를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표현에다가 2-3가지 정도의 표현을 조금 더 추가만 하더라도 굉장히 풍부한 어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부담스럽게 다 기억을 못할 바에는 효과적으로 짧고 간단한 어떤 표현들만 집약적으로 외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휘를 늘리자에서도 많은 어휘를 배우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배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만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주제는요, 주제를 먼저 보고 눈에 익힌 다음에 실제로 말하는 표현을 배우게 되시고요. 표현과 문법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다양한 어휘를 통해서 구사력을 익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강의만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표현은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으니까요. 이 순서대로 잘 따라와 보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왕초보회화 15강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OT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1강부터 15강까지 총 15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왕초보회화라는 그 주제에 맞게끔 프랑스어 알파벳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1강에서 읽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2강부터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꼭 불어에서 알고 지나가셔야 하는 아주 간단한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2강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배우시게 되고요. 이름 이야기하는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인입니다. 국적을 이야기하는 표현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더불어서 불어로 숫자를 어떻게 말하는지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강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라고 해서 직업을 말하는 어떤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7강에서는 프랑스어 할 줄 알아요? 라고 해서 말하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각종 동사들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는 목차를 보시고 아, 이날은 어떤 것을 배우는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학습 능력에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강의 주제와 함께 강의 내용이 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대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씩 추가가 되는 표현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매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어떤 것을 배웁니다. 주제가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15강 동안 준비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이런 순서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강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게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여러분 6강까지 들으시게 되면 간단하게 불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게 되시겠죠. 자, 7강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요. 8강부터 15강은 어떤 진도가 나가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강부터 15강까지는 개인의 어떤 기호와 장소와 어떤 묘사를 하는 표현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역시 8강부터 뭐뭐를 좋아합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배고프십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또 여행지에 가서 쓸 수 있는 표현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의 주제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게트 얼마예요? 라고 해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라든지 또는 실제로 뭐 지하철역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방향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표현 또 사과와 용서하는 그런 표현 그다음에 축하하는 표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짧게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8강에서 15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랑스에 가시게 되거나 또는 여행을 하시거나 또는 프랑스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강부터 15강까지 모두 다 들으시게 되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생존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표현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 우리 목차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15강까지 이 정도의 진도로 진행이 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저의 수업을 들으실 때 꼭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을 4가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4가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1강부터 15강까지 꼭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예요? 눈으로만 읽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게 되면 제일 약점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이제 올려놓고 계속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수업을 그냥 쭉 듣고 그냥 꺼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어는 그렇게 하면 절대 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발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들으면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소리를 냈을 때는 그렇게 읽지 못하거나 발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두 번째하고 연결되네요. 입 밖으로 소리내서 따라 읽는 것까지 꼭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표현, 모든 단어 제가 읽어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때 항상 입 밖으로 소리내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우리 왕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밑에 조그맣게 발음을 써드리기는 하지만 너무 그 발음, 한국말로 써드리는 표현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요. 그 발음대로 읽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프렌치 악상과 그죠? 그 발음대로 똑같이 따라 하셔야지 꼭 여러분들의 발음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복습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본다. 역시 읽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실 때만 줄줄 읽으시게 되면 그 이후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까먹게 돼요. 그죠? 불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불어를 처음 공부했던,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어주지 않으면 지금은 아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양한 언어를 배우실 때 다 느끼셨을 거예요. 불어는 발음이 특이하기 때문에 유독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스탑을 누르시고 인강을 스탑 누르시고 계속 안 되는 발음은 될 때까지 따라하고 읽어보고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런 발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다 라고 감이 오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복습을 하실 때는 항상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단어는 노트에 손으로 쓰면서 외운다. 뭐예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외우시게 되는 경우 또는 동사 변화를 외우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거나 컴퓨터로 그냥 단어를 몇 개 자판을 쳐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불어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불어는 생략되는 발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자필로 또는 타이핑을 쳐서라도 글을 쓰게 될 때에는 스펠링을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펠링을 틀리게 되는 경우 프랑스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왕초보 회화를 시작하셨지만 나중에 시험을 보시거나 할 때는 대부분 필기 시험을 손으로 써서 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철자를 틀리게 되면 그게 일일이 하나씩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감점돼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도 정확한 철자로 외워야지 한국어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죠. 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항상 노트에 손으로 쓰면서 볼펜이나 연필이나 아니면 샤프나 이런 것으로 손으로 쓰면서 꼭 외워주셔야지 나중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 네 번째 사항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초보 회화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네 번째 사항은 꼭 100% 지켜서 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1강, 알파벳부터 배우시게 될 텐데요. 15강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사항과 또 학습 목표를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저를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앙또!